또 이렇게 많이 이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 총선시민연대가 발족되면서 우선 제1차로 오늘 이와 같은 그 중요한 기자회견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2004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꼭 정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 그 열망에 부응해서 2004 총선시민연대에서는 1차 낙천 발표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유권자위원 여러분들이 오랜 토론 끝에 66명의 공천 부적격자를 선정해서 이 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꼭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우리가 부탁드리며, 또 오늘 오신 여러 기자분들의 이 보도에 좀 더 협력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기자들과 또 지난밤 밤을 새면서 열심히 일해 주신 유권자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실무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유권자위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대표자분들도 굉장히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겪고 선정을 하게 됐는데, 이 선정에 관련된 변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은 대구참여연대의 백승대 공동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준비된 글을 줄여서 읽겠습니다. 공천 반대자 선정의 변, 다시 한번 희망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희망이어야 하며 정치는 모범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부패와 비리, 절망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2004 총선시민연대는 16대 현역 의원 중 공천돼서는 안 될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는 퇴출돼야 할 정치인의 최소한에 불과합니다. 또한 2000년 총선연대 낙선 대상자 중 일부도 빠져 있습니다. 명단에 빠져 있는 정치인이 면접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우리는 명단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고, 최대한의 신중함과 엄밀함, 공명정대함을 추구했습니다. 자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천 반대 사유와 기준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시민단체회원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가 선정 기준과 부적격 대상 인사를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 정치의 문제와 정치인의 병폐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정활동은 낙제 수준이었으며, 이정활동 중에 일어난 막말과 폭언, 몸싸움과 같은 추태 역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은 수없이 많았고, 권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쫓아서 이리저리 당적을 옮기거나 합의를 깨고 성패에 불복하는 철새 정치인도 상당수입니다. 부패와 비리 행위는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정 과정에서 부패 인류 혐의자 모두를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정법의 해석을 판단의 전부로 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있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추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정치인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낙선 대상자로 선정해서 퇴출운동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정 결과를 유권자와 개별 정치인, 각 정당에 내어놓습니다. 2004 총선시민연대는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된 인사 이외에 정치인 정보도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에 동의한 각 정당은 부패와 무능, 저질 정치인을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거나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정치와 정치인을 향해 쏟아냈던 국민의 분노를 이제 정치개혁의 희망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명단 발표가 지난 2000년에 이어서 또다시 유권자 혁명의 물결로 이어져서 그토록 원하던 부패 정치 청산, 정치개혁의 가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정 경위하고 선정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한 경위를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신데요. 지금 김재선 2004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께서 경위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집 9쪽부터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 27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결성 회의를 하고 나서 더 들어와서 289개 단체가 총선인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고요. 공천 반대 정치인 조사 및 선정 과정에서는 2004 총선 정책팀을 지난 10월 26일부터 가동해서 16대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 팀장을 총괄 팀장으로 해서 3분의 상근자와 20분의 자원활동가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조사 자료는 국회 의정활동 기록에 대한 관련 여러 자료들, 그리고 언론 관련 자료들, 각종 판례와 법률 문헌을 참고했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의정활동 모니터 보고서 일체를 참고했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 소명 자료 58건이 있었고 각종 제보 24건도 있었습니다. 자료 검토상 특이사항으로는 부패 비리 사건은 80년 이후 현재까지의 자료를 조사했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관련 사건은 공소장 판결문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안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사안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파악했습니다. 개혁법안에 대한 정책 태도 또한 모니터한 주의 현안 내용을 참고했으나 국회 표결 결과도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국회 자료는 여러 가지 제도상 불비한 점이 있어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6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소명을 요청했으나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 제재도 했습니다. 본인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에도 혐의 사실이나 기소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소명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제보의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추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언론이나 법원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만을 활용했습니다. 선정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정 기준을 만드는 과정을 가졌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7가지 공천 반대 인사의 주요 심사 기준을 결정해서 101명의 주요 검토 대상자를 확정하고 세부 적용 기준을 2월 3일에 만들어서 4일 어제부터 유권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대표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동대표단, 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1차 공천 반대 인사 명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정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는데요.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기자 질문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히 밝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가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4가지 기준을 우선 적용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4가지 우선 적용 기준은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적용 사례와 이번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참여단체의 의견 및 유권자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패 비리 행위, 헌정 파괴 및 반인권 전력, 그리고 반의회 반유권자 행위 중 경선 불복 및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철새 행태, 그리고 당선 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 사안은 한 가지 사안이라도 사유가 있으면 낙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사안들, 반의회 반유권자 행위와 관련된 나머지 사안들과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정책에 대한 태도는 다른 사유와 병합하여 선정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부패 행위의 경우에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났거나 수수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급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본인 스스로가 밝힌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천 반대자, 낙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 금품 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였으며 정치자금법상 영수증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번에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보류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 때문에 과거 한보 사건 문제와 관련된 대상자들도 함께 보류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2004 총선 10년대는 2000년 총선연대와는 달리 국민들의 높은 비판 여론과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민주주의와 정당 질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경선 불복 및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철새 행위를 낙선 대상자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부분은 이따 질의응답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명단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명단 발표는 두 분이 나눠서 해주시겠는데요. 박경린 광주 전남 총선 10년대 공동대표 그리고 총선 10년대 공동집행위원장이신 서주원 위원장께서 두 분이 나눠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공천 반대 인사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반대 인사 명단은 총 66명입니다. 우리 박경인 대표와 함께 이 명단을 발표할 텐데 5명씩 나누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 인사별 선정 사유는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성명과 소속 지역구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 총선 시민연대가 선정한 공천 반대 인사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3.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을. 4. 김만재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5.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 갑. 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7. 김민석 새천년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을. 8.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9.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10.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 창녕군. 11.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 12. 김홍길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 갑. 13.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14.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 정성군. 15.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16. 김호일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 하포구. 17.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갑. 18.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9.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 20.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21.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22. 박재욱 한나라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23.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남 보성 화순군. 24.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 을. 25. 백이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26.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8 안동선 새천년 민주당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갑 29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0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 갑 31 유용태 새천년 민주당 서울 동작구 을 32 유재규 새천년 민주당 강원도 홍천 행성군 33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34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 을 35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36 이만섭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37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38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 중량구 갑 39 이상희 무소속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40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 동구 41 이왕구 한나라당 충남 청양 홍성군 42 이용삼 새천년 민주당 강원 하천 철원 양구 43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44 이윤수 새천년 민주당 성남 수정구 45 이인재 자유민주연합 충남 논산시 금산군 46 이한동 하나로 국민통합 경기 연천 보천군 4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8 이훈평 새천년 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 49 이희규 새천년 민주당 경기 이천시 50 장성민 새천년 민주당 서울 금천구 51 장재식 새천년 민주당 서울 서대문구 을 52 전영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 갑 53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 중구 54 정몽준 국민통합 21 울산 동구 55 정재문 한나라당 부산 진구 갑 56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 갑 57 최도농 한나라당 강원 강릉시 58 최명원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59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 60 최선영 새천년 민주당 경기 부천시 오정구 61 최재승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62 하순봉 한나라당 경남 진주시 63 한화갑 새천년 민주당 전남 무안신안군 64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 을 65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 66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 을 이렇게 해서 총 66명의 공천 반대 인사 명단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이상 총 66명 당별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32명, 새천년 민주당 20명, 열린우리당 7명, 자민련 3명, 국민통합 21 1명, 하나로 국민연합 1명, 무소속 2명, 이상 66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카드 준비하신 거 한번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행을 예, 다시 나타났습니다. 방금 발표된 명단을 중심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없애져야 될 의원들을 생각하며 또 국민의 분노를 생각하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부패정치 퇴장! 부패정치 퇴장! 네. 예, 잠깐만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마음은 부패정치 퇴장을
염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내리시죠. 예. 내리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사진 찍으실 기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정치권과 유권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소문을 발표를 하겠는데요. 이 호소문 발표는 유권자위원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좀 드리면요. 한 분은 이옥수 씨인데요. 40대 여성이시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윤세종 씨인데요. 20대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남성입니다. 자, 이 두 분께 호소문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행진에 다 함께 떨쳐 나갑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3,600만 유권자 여러분, 4년 전 오늘 부패 정치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뜨거운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져 나섰습니다. 4년 전 우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낡고 부패한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 일어나섰습니다. 메아리 없는 공허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던 낡은 유세파는 바꿔, 다 바꿔 라는 연호를 시민의 목소리로 메아리쳤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외치던 정치개혁, 부패의 주방의 그 함성을 전국에서 우리의 한 표 한 표로 70%의 부적격 의원을 퇴출시켰던 우리 스스로의 힘을, 2000년 낙천 낙선운동, 그것은 유권자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의 방관자, 역사의 소외자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2000년의 낙천 낙선운동은 우리 유권자가 객석에서 무대로, 통치의 대상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당당히 등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거리 정치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명백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돈으로 표를 사고 지역 감정을 내세워 손쉽게 금배지를 달았던 좋은 시절은 끝났다는 사실을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 결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변화된 시대와 민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두려움은 잠깐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나라 정치인들은 총선을 통해 전국 3,600만 유권자들이 분명히 보여준 시대 정신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16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찻대기로 퍼나르려 하면 의원의 특권을 남용하여 이권에 개입했습니다. 심지어 부패한 동료 의원을 감싸 자신이 제정한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적반하장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식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의원을 꺼주고 받는가 하면 심지어 국회 표결도 대신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유권자를 조롱하였습니다. 대세를 쫓아 이당저당 옮겨다니는 철새 행각 역시 반복했습니다. 16대 국회는 밤낮 개혁을 말하면서도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정치 개혁 요구에는 눈과 귀를 닫아 걸고 말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던 바로 이 순간에도 지역구 의원 숫자를 두고 멱살잡이를 하는가 하면 꼴불견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총선혁명을 이루어낸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낡은 정치인들은 2000년 낙천 낙선운동의 태풍이 이례적인 사건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걱정이라면서 짐짓 슬픈 표정을 연출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 냉소와 절망감이 유권자들의 심판 의지를 좀먹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낡은 정당들은 이미 구시대 박물관에 안치된 지역 감정을 부활시켜서라도
역사의 발전을 붙잡아두려고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고 부패한 그들의 헛된 기와는 달리 우리는 그들의 부패와 무능, 반개혁, 반유권자적인 의정활동의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매서운 유권자의 심판을 내릴 만반의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소수이지만 성실히 땀 흘린 충직한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역시 유권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3,600만 유권자 여러분, 2004년 총선에서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냄으로써 2000년의 총선혁명이 우연이 아니며 진정한 유권자 독립선언의 신호탄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시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낙천낙선운동으로 변화할 줄 모르는 낡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에게 변화된 시대와 전진하는 역사의 힘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줍시다. 2004년 총선은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특권 정치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3,600만 유권자 여러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가슴 벅찬 정치개혁 행진에 다 함께 떨쳐 일어납시다. 2004년 2월 5일 2004 총선시민연대 유권자위원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유권자위원께서 호소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후속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2차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차에서 제외됐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제외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9일 저녁에 심사를 해서 다시 10일에 2차 발표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계획에 대한 자세한 건 지난번에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고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질문을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한겨레 황준범이라고 합니다. 아까 김기식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기준 적용할 때 이걸 계량화해서 각각 가중치를 어떤 식으로 매기신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철새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이 좀 반영을 하셨는데 본인들은 나는 소신에 의해서 그 길을 걸었다라고 반박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범법 행위가들은 이렇게 기록이 있으니까 객관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계량화의 필요는 별로 느끼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적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우선 적용 기준은 그와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낙천 대상자 사용을 하고, 다른 기준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안 이상이 병합됐을 때 낙천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철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선불복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건 일반적인 철새 행태와는 다른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정당 질서의 근본을 훼손한다는 취지에서 경선불복의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을 했고요. 철새 행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치사의 불행으로 수많은 당적 변경이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다시 말해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력의 양지를 쫓아서 수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철새 행태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하는 형태로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체로 궁금하신 점이 없으신가요? 조금 제가 앞서 좀
시간을 맞추는 것 때문에 제가 한 부분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이 선정이 3시 정도까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보시면서 가깝게는 최근에 부패 사건과 관련돼서 신문지상을 내렸던 인사들, 더군다나 구속되어 있는 인사도 이 명단에 빠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최대한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정황적 사유를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정황적 사유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단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합법적인, 다시 말해서 정치자금법상 영수증을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후원금 처리된 영수증도 포괄적 뇌물죄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적 판단을 중심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수증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청탁 사실이 확인되거나 본인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치자금법상 합법적인 영수증 처리가 된 자금이라 하더라도 선정 대상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가 지금 추가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영수증 처리가 됐지만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들이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영수증 처리됐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다수의 이 영수증 처리가 됐으나 저희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부정한 자금으로 볼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정 보류됐고, 따라서 영수증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가성 부분이 지금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보 사건처럼 영수증 처리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정하는 것이 형평성상 문제가 있어서 양자 모두를 보류하는 형태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와는 달리 2004년도 2차 낙선 대상자 발표 시에는 오늘 발표되지 못한 현역 의원의 상당 숫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빠진 게 저희의 검토 대상에서 이제 현역 의원 16대 현역 의원 307명 모두가 이제 오늘 발표된 66명 이외에는 낙선 대상자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가 그 검토 대상의 보류 검토 대상으로 지금 포함돼서 지금 있습니다. 그 숫자가 2000년도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날 발표될 2차 리스트의 상당수의 현역 의원이 추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2월 10일까지도 충분히 검증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과도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4차 낙선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검토할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면죄부 오늘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서 지역적 차원의 또 이를테면 낙천 낙선 운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조인철입니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집회 현장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그 실력 행사라 그럴까요? 뭐 직접적인 행사를 그 힘을 발휘하면서 그 선거 운동원들과 물리적 마찰법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벌금형까지 처해지는 등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운동 방식은 저번 총선 때와 같이 어떻게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일단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그 또
또 지금 시민단체에서 지금 총선 요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당선으로 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낙천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 판단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는, 서로 모순되는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경우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 질문을 먼저 하시고요. 예, 대답을. 예, 운동 방식과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는 그 현행 선거법이 위헌적인 선거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신의 변함이 없고, 전 세계의 유권자들 운동을 선거법으로 제약하고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있는지 저는 이 나라 입법자인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당하고 또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약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저희가 불필요하게 그런 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이 운동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빌미를 줄 이유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온라인 인터넷 환경이 너무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의 효과를 온라인상에서 상당 부분 구현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낙선 운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이번 총선 시민연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적 영역을 갖고 있는 부패정치 청산과 돈선거 추방 캠페인, 특히 개정선거법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엄격한 선거법 적용이 있고, 그런 점에서 유권자도 이제는 식사라든가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처벌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자정결의 운동부터 시작한 다양한 오프라인상의 돈선거 추방 운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낙선운동 단계에 가서 국민들의 여론과 운동적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전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000년 총선 시민연대와 2004년 총선 시민연대, 그리고 2000년도의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과 2004년도의 총선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가 총선 시민연대를 통해서 낙선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양성이 일부 우려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단히 부정부패에 우리 유권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로서 정치에 대단히 무관심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함으로 해서 앞으로 정치인들이 점점 더 이 부패와 또 썩어가는 이 현상들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치적 무관심으로부터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정치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활동의 하나로서 이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운동이 자리 잡고 있고, 또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당선운동이나 또는 다양한 정책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은 매체나 또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들이 홍수가 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낙선 대상자를 명단을 발표한다거나 또는 정책을 올바른 방법으로 공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체들의 또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명단들은 상호 충돌하는 것이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낙천 대상자와 그다음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을 가지고 판단한 그 명단들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명단이고, 이후 혹시 그 당선 운동을 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흐름도 이 낙천 낙선 대상자의 명단을 보완하는 그러한 형태의 것이 될 것이지 상호 충돌하거나 갈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오마이뉴스의 권박현 기자라고 하고요. 의원들한테 소명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이 좀 어떻게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반응들을 보였고 이 소명 내용이 반영이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명은 자료 건수로 아까 말씀드린 58명이 소명을 보내왔고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문, 전화 뭐 등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 공개하는 게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소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소명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낙천 운동과 관련해서 결코 소명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읍소한 분들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한 분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아마 이 실무팀에서 제일 그랬던 거는 소명하러 오겠다고 해서 자기 소명하면서 자기 지역구의 상대방 후보 자료를 제보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런 자료를 다 모두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쪽 가운데. 예, MBN의 김세희 기자입니다. 아까 답변을 이미 하셨지만 여기 있습니다. 예, 제 원론적인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의 낙선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전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하나를 좀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수단체에서 낙선 명단을 발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한편에서는 다양성에서 뭐 어떤 입장을 갖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점과 관련해서는 바로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운동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유권자의 판단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없고, 저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 판단 기준에 대한 명단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기준과 그 명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시면 낙선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공천받고 또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단체들이 진행하는 당선 운동 혹은 낙선 운동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느냐가 결과로서 저는 확인될 거라고 보고, 그 점 관련해서는 모든 당선 낙선의 또 심판의 목은 유권자에게 있다. 저희는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기준을 제시할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좀 덧붙이면요, 그 질문이 자꾸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판단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하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올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의 근거는 또 어디서 비롯되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 오른쪽에 좀 마이크 좀 주십시오. 예, 국민일보 김나래 기자고요. 그 선정 과정에 보면은 일단 어저께까지 101명의 주요 검토 대상자를 확정하셨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수련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오늘 최종 명단을 발표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막판까지 그 당선자 명단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를 두고 좀 논란이 된 후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다 빠진 분들은 공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발표된 분들 중에 막판까지 조금 유권자위원회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분들 몇 분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류된 숫자가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규모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상당 숫자가 지금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추가 현역 의원 16대 현역 의원들의 추가 낙천 대상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만 그러니까 그리고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유권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분포를 결정은 대표자 회의가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의견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거수를 통해서 무슨 그게 표결이라기보다는 대략 의견 분포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네, 오른쪽 조선일보 정성진입니다. 기준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명단으로는 말씀을 하시기가 좀 힘들다고 하면은 그럼 7개 기준으로 따지면은 어떤 게 가장 논란이 많았는지 혹은 부딪힌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컨대 딱 떨어지는 거 무슨 팩트 관계가 있어서 혐의가 있어서 또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계량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예컨대 정책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도 약간 있었던 기준에 약간 이제 개혁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있었다고 하는데 6번인가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없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는 거는 이 오늘 대표자들께서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시키셔서 계속 제가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정 기준과 기준의 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 대표자 회의 뒤에, 그러니까 2월 3일날 발족한 뒤에 대표자 회의에서도 한 2시간 정도 논의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어제 유권자위원회와 대표자 회의에서도 그것이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논란이 많았고 또 유보됐던 부분들의 제일 많은 부분은 1번 항 부패 비리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아마 오늘 발표 접할 국민들 중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거액에 지금 걸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속도 돼 있기도 하고 수사 중이기도 한 의원들이 빠져 있는 경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에 이 금품 수수가 확인된 경우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일단 금품 수수가 확인돼야 된다는 조건 문제 때문에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인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받았다라고 하고 본인의 전면 부인을 하고 있을 때 이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3차를 따져서 저희가 한 명이라도 이 무리한 기소에 의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최근에 뇌물 사건이 저희가 돈쓰다 방지법 개정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과거처럼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에 의해서 뇌물이나 정치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 입증이 그러니까 관련자의 진술 이외의 증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돈 전달자의 진술의 진정성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인정해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은 아닙니다만 충분한 국민적 상식과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하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저희가 좀 일정한 시간을 유보하고 있는 지점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영수증 처리가 됐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지금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영수증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도 더 조사해서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개혁 정책,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태도 부분은 그 상대적으로 좀 그 시민사회가 제시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파병 문제나 여러 가지 새만금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국민적으로 대체로 논란이 없을 만한 그리고 개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병합적으로 그걸 자체를 가지고 선정한 예는 없고요. 다른 사회와 병합됐을 때 이 사람에게 이런 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시해주는 수준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을 이제 한두 개만 더 받고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 왼쪽에 저쪽에 일요신문의 한상진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최근에 그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계속 지금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구속 수감된 의원들 중에서 출마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선정 대상에서 빠진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정 기준을 정하는 기준과 관련돼 가지고 그 논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로 그 비리 행위나 그 뭐 부패 행위 이런 것들을 선정하셨다 그랬고, 개혁 법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다 그랬는데, 선정 기준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어떤 것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제가 그 명단을 그 뭐 이름을 이렇게 현역 의원 이름을 이렇게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그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에서 그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이 되고 있는 의원들 중에서 자기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K모 의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수수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단에서 빠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예? 불출마자요. 예. 불출마자 부분은 불출마 선언을 한 경우 사실 불출마 의원들 중에 그 만약 불출마 안 했으면 낙선 대상자에 선정됐을 분이 상당 부분 있고, 그랬으면 아마 낙선 대상자가 2000년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지 않는 사람을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불출마자의 경우에는 여러분 자료집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불출마자, 그 다음에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서 출마가 불가능한 자, 그리고 16대 국회의원 중에서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불출마 의사를 문서로,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제출한 분들은 뺐습니다. 뺐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재정 의원의 경우에는 불출마 의사를 저희에게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점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정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 선정에 있어서는 크다란 논란이 없었습니다. 부패 기준 부분에 있어서나 경선 불복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도 높게 나왔고 유권자위원분들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기준 결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비해서 선거법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거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선거법 부분이 그 선정 기준에 좀 하위 순위로 나온 게 있고, 또 개정 선거법 취지에서 보면 신인들의 경우에 예비 선거운동 기간을 과거에는 선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신인들의 경우에는 뭐 걸면 무조건 다 불법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을 중요하게 다루더라도 좀 그걸 좀 완화해서 좀 대상 범위를 줄이자는 취지로 갔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혐의가 부인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정황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나 검토를 해봤을 때 이건 뭐 확실하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넣었지만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더 받도록. 예, 오른쪽으로 좀. 예, 연합뉴스의 김태종 기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2차, 3차 명단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2차, 3차 명단보다는 1차 명단이 여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1차 명단과 2차, 3차 명단의 공천 반대 경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전혀 없고요. 동일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1차, 2차를 원래 저희가 나눴던 건 현역과 비현역을 나눠서 설정한 건데 지금 상황은 아마 현역, 비현역으로 나눠지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역 의원의 보류 대상자가 지금 상당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정도 하고요. 아, 참고로 궁금하실까봐 그러는데요. 혹시 불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우선 낙선 대상입니다. 지금 2004 총선 시민연대의 대학생 문화행동단이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요. 퍼포먼스를 같이 좀 보시도록 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죠. 예, 그건 저희가 실수고요. 이주영 의원은 불출마했다 다시 출마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 대상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토 대상자 제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자는 39명이 아니라 38명입니다.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아예 검토 대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자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검토 겁니다. 대상으로 예. 이제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예. 부탁드립니다.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요. 저희 대학생들이 그냥 부드럽게 뭐 크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총선 시민연대 산하에 한 50여 명의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이 있는데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동안 부패 정치가 이렇게 뿌렸던 그런 뇌물을 상징하는 부패 정치껌을 우리 학생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권자들이 요구하기도 했다 하죠. 자, 뒤로도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패 정치를 막 뿌리고 있을 때 뜻있는 유권자들이 나섰습니다. 자, 충치처럼 썩은 정치인 낙천낙선을 예방합시다. 자, 앞뒤로 한번 뒤에도 한번 서주세요. 자, 이렇게 많은 돈들이 뿌려지고 찻대기, 책대기, 톨게이트 수수 이루 말할 수 없는 돈들을 뿌렸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자, 그때 이렇게 뜻있는 유권자들이 나타나서 운동을 펼쳤고, 예, 그런 와중에도 많은 돈들이 유권자들한테 뿌려졌고 재벌들로부터 갈취하거나 재벌이 상납도 하기도 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됩니다. 정말 몇 조 원을 썼다는 대선 후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권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정치인은 청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부패 정치인을 퇴출시키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담은 부패 정치 퇴출 심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고 퇴출 이렇게 퇴장을 외칩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도 같이 외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심판님 외쳐주십시오. 부패 정치 퇴장! 예, 심판이 이렇게 퇴장을 외쳤는데도 나가지 않는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외칠 겁니다. 부패 정치 퇴장! 예, 그렇게 한 번 외쳐가지고는 퇴장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경선 불복부터 시작해서 온갖 룰을 안 지킵니다. 다시 한번 부패 정치 퇴장을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정치 퇴장! 뻔뻔한 정치인들은 분명히 부패 정치 퇴장의 경고에도 또 출마를 강요하거나
음모론이니 불법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 떨어뜨릴 때까지 부패정치 퇴장을 외칠 것입니다. 그런 국민의 염원과 우리 유권자들의 염원을 담아서 제가 준비한 간단한 퍼포먼스였는데요. 다시 한번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부패정치 퇴장을 심판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님 한 번 더 외쳐주시죠. 부패정치 퇴장! 예, 퇴장을 경고해도 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도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의 마음이 그러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퇴장을 외쳤는데 퇴장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 아마 엄청난 철면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투표하면서 떨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구호인 것 같습니다. 심판님 한 번 더 절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정치 퇴장! 오늘 66명의 퇴장 명단은 반드시 퇴장시킬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그리고 2차, 3차 낙선 대상자 명단까지 앞으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2의 유권자혁명으로 반드시 퇴장시킬 것이라는 각오를 표현한 퍼포먼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촬영도 중단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협조를 요청하니까 유권자 의원분들도 출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자 선생님도 그러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래도 나올래 하는 심정으로 심판도 절규하고 유권자도 절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권자들도 부패정치 퇴장 정도가 아니라 부패정치 퇴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 선생님 절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정치 퇴장! 자, 이렇게 절규하는데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미 마음속에서 그들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서 그들은 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만 더 퇴장 신호를 보내고 팔도 아프고 출근도 하셔야 되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패 정치 뇌물로 돌려줬던 그 껌, 부패 정치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껌을 씹어